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스마트 엔젤스가 제공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6번 중에서 지금 4번째로 알고 있는데 좋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합니다. 정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 않은데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서 무언가를 새로운 걸 얻겠다고 시작한 이 자체가 저는 그 자체가 아름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감성을 실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얼마나 진솔되게 대화를 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 변화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부터 오는 저는 변화라고 봅니다. 요즘에 보면 혹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내면적인 것보다도 외적인 거에 대한 너무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저는 감성에 기반한 엔젤스 운동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하이브리드 싱킹입니다. 저는 내 생각이 다 옳은 것만 아니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의 생각과 내 생각을 어떻게 잘 엮을 거냐. 또 과거의 일들이 다 잘못된 것만 아니거든요. 과거의 생각과 앞으로의 생각을 어떻게 잘 조합시킬 거냐. 그래서 저는 복합적 사고가 요구되는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기부운동을 한다. 이런 것도 나의 관점에서 기부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기부를 해야 했을 때 상대방의 감성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하이브리드 싱킹을 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아날로그적 사고와 디지털적 사고를 잘 융합해서 거기에 감성을 실어서 하이브리드 싱킹을 해라. 복합적 사고를 해라. 그렇게 할 때 진정으로 상대방에게 감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컨버전스입니다. 보통 요즘에 컨버전스 하면은 어떤 말을 의미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컨버전스의 핵심은, 또 디지털과 관련된 그 핵심은 마인드 컨버전스다. 서로 생각 또 마음을 일치해가는 그런 어떤 과정이 요구되는 거 아닌가. 우리 사회가 너무 네거티브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좀 더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가 공을 먹는 사회가 되지 말고 공으로 하여금 과를 감싸주는 사회가 갈 수 있을 때 나는 진정한 엔젤스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많은 조찬에 이렇게 참여하고 제가 직접 조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항상 참 일찍 일어나서 이런 데 와서 무언가 해보겠다고 하는 이 문화가 있기에 저는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대한민국의 원동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오늘을 빼고 2번 정도 남은 그 열의를 끝까지 잘 지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데 또 경험을 통해서 창의성이 뭔가 저 나름대로 많은 벤처기업가를 통해서 정리한 사람들을 학생들한테 창의성 개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창의성이 중요한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21세기 현대의 창의성이죠. 다보스 포럼에서 나오는 주제를 보면 그 다보스 포럼을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이후에 몇 년의 텀을 있지만 앞으로의 사회, 적어도 5년, 10년의 사회를 그 키워드가 지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창의성을 갖고 있는 인재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구체적으로 의사결정자로 하여금 확신이 들게 해줄 수 있는 것. 제가 사회공헌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지만 한 7년을 했습니다. 지금 본물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 사회공헌 컨설팅 하는데 어떤 좋은 일을 도와주려고 다 하고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왜 1억, 2억씩 쓰고 저희한테 컨설팅을 맡길까요?
그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하는지, 어떤 결과를 하려고 하는지 뿌옇게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는 거죠. 컨설팅에서는 바로 그런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클리어시켜서 답을 하나씩 찾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탐색적 능력을 갖추는 게 바로 창의성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누구나 갖고 있기 때문에 창의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 창의성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창의적인 사람들, 기업가들, 또 문화 벤처가들,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책과 그들의 면담과 그들의 결론을, 그들의 전체적인 공통점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겁니다. 전문성과 접근법입니다. 굉장히 실망하셨을 거예요. 전문성이라는 거.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선 전문성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성은요, 나이가 어릴수록 창의성이 높다. 아닙니다. 창의성은 전문성입니다. 너무나 많은 예제들이 있는데, 몬테소리 이런 건 다 필요 없죠. 너무 과격한 반응이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로드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의 전문성을 창의성을 갖췄던 사람들의 기존에 했던 일들을 쭉 트레이스 백 하니까 공통적으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자,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거꾸로 가겠습니다.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흥미하고 몰입을 해야 되고요. 몰입을 하려면 재밌어야 돼요. 재밌으려면 자신만의 분야가 있어야 됩니다. 요런 어떤 로드맵이 현재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창의적 인물,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창의적 인물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창의성을 발현하느냐 하는 얘기는 자기만의 분야를 발견하는 거죠. 융이라고 하는 학자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 창의력은요, 지식, 인간적 필요성이 아니고요. 의무감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유희적, 재밌어야 돼.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바로 불광불급입니다. 미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그런 거죠. 미쳐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미칩니까? 자기 반의 분야죠. 여러분의 분야는 뭡니까? 여러분의 분야는 여러분의 뭐에 미칠까요? 그게 바로 기업의 경쟁력입니다. CEO께서는 미친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공헌을 제가 컨설팅하고 있는데 이 자선이고요. 자선에서 사회공헌이라는 의미로 바뀌었고요. 이제는 이게 지금도 여기서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자.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요. 효과가 없어요. 똑같은 100만 원을 줬는데 100만 원에서 주고 말아버려요. 어디 줬는지도 몰라요. 어떤 성과가 났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100만 원을 주식 투자하면 투자 수익률을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왜 100만 원을 좋은 일에 썼으면 그 좋은 일을 어떤 혜택이 발생했는지를 보는 거죠. 똑같은 사회 NGO가 있는데 이 NGO에서 이 분야에서 동일한 분야를 이 NGO는 100이라는 걸 투자했더니 10이라는 성과가 났고 여기는 20이라는 성과가 났다면 100이라고 하는 자원은 늘 한정되어 있는 거니까 20이한테 몰아줘야죠. 당연히 NGO들을 평가하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런 어떤 전략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단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대표적인 게 Creating Shared Value,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했던 공유 가치입니다. 이제는 윈윈이에요. 기업이 제일 크니까요. 기업이 어떤 사회공헌에서 대상을 줬을 때 그 대상의 혜택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기업도 같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전략적 사회공헌입니다. 그런데 Creating Shared Value는 그게 아니고요. 기업의 새로운 기회가 경제적 욕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회적 욕구에서 오는 거죠. 기업은 사회적 욕구를 쳐다보다 보면 거기서 새로운 경쟁의 기회를 맞는 거죠. 그래서 윈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공정무역, 이건 지나간 얘기예요. 지나간 얘기입니다. 기존의 CSR하고 CSV하고 얼마나 다른가 보면 알게 됩니다. 공정무역 얘기를 하죠. 공정무역은 솔루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있는 파이 나누는 거죠. 이제는 창의성을 가지고 파이를 키우는 겁니다. 혜택을 주는 층, 혜택을 받는 층, 글을 보는 사회층 모두가 그 파이를 높이는 그런 솔루션들이 바로 사회공헌의 큰 어떤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 이거죠. 이러려면 사회 혜택 분야에, 기업의 분야에 아주 몰입한 전문가들이 바로 사회공헌 분야에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창의적인 인력이 거기에 좋아해서 여기에 못 바치고 NGO 쪽은 못 바치는 분 많은데 기업에 대한 걸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정말 몰입하는 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이 정도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네,